미국 애들의 이 시스템은 보니까 망할 애들은 그냥 아무도 상관도 안 해요. 내버려둬요. 그 여름에 LA 갔다가 되게 재밌는 일이 있으셨다고 들었거든요. 이번 여름에 LA에 일이 있어서 좀 갔다 왔어요. 제가 이제 쉐어하고 싶은 이야기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거기에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가서 이제 참관을 하게 되었어요. 작곡을 하는 썸머 캠프였어요. 미국 학생들은 예중 예고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반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 썸머 캠프에 온 학생들이 잘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무슨 어떤 시험을 봐서 패스를 한 애들도 아니고 제대로 무슨 작곡 교육을 받은 애들도 아닌데 너무너무 작곡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작곡이요. 연주도 아니고 작곡. 또 열정이 엄청난 거예요. 우리나라 예중예고를 나온 학생들도 사실 되게 잘 하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 열정도 있는데 미국에서 썸머 캠프에 참가하고 있는 이 학생들의 실력에도 못 따라가고 열정에도 못 따라가더라. 왜 이게 대단해 보이냐면은 거기 되게 창의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론이 없으니까 자기 감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론은 그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얘네가 열정 플러스 그 지식이 이제 나중에 추가가 되면은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러한 작곡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와, 미국은 음악하는 애들 되게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어떤 학부모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은 테니스 캠프에를 보내셨대요. 그 아이도 한국에서 이제 테니스 레슨을 계속 받아왔고 그냥 취미로 테니스 레슨을 받아왔던 아이인데 한국에서 레슨을 받을 때는 이 포즈를 먼저 하고 이거를 마스터한 다음에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이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포즈가 조금이라도 틀리면은 이제 막 혼나고 되게 엄격하게 이 포즈 훈련을 받아온 거죠. 그러고서 미국 테니스 캠프에 참가를 했는데 미국 애들은 폼이 엉망인 거예요. 포즈 이 훈련 이런 거 안 받았으니까. 그런데 테니스라는 거는 게임이잖아요. 얘네는 폼은 엉망인데 게임에서 얘네는 다 이기는 거예요. 폼은 이제 배우면 되죠. 나중에. 네, 자기가 수정해가면서 영어, 수학, 과학 모든 곳에 다 비슷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는 미술이다. 그러면은 대생부터 시작하잖아요. 모든 게 다 단계. 기초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이거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를 하지 못하게 해요. 글쓰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위대한 소설가를 길러내고 싶다고 하면서 소설 못 쓰게 해요. 학교에서 뭐 가르쳐요? 소설 쓰는 법 안 가르쳐요. 문법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문법은 정답, 오답이 있는 거잖아요. 기초를 다 마스터해야지 그 다음에 창의적인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모든 교육과정이 짜여져 있는데 제가 걔네들 가서 하는 걸 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동기는 이 밑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위에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거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것을 목표로 그 창의적인 어떤 뭐 소설 쓰는 거라든지 작곡을 하는 거라든지 그림을 그리는 거라든지 그거를 위해서 이 아래 단계가 필요한 거지 이 아래 단계를 반드시 다 마스터해야지만 내가 문법을 완벽하게 알아야지만 소설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의 그 생각은 뭐냐면은 이거를 완벽하게 해야지 소설을 쓸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음악도 마찬가지고 미술도 마찬가지고 수학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밑에 단계에서 애들이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얘기인데 이 장점은 뭐냐면은 전반적인 평균 점수가 올라가요. 모든 학생을 억지로 다 끌어올리니까. 네. 그리고 못 올라오면은 막 이제 혼내고 뭔가 사회적인 처벌을 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에이스가 나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리더가 나올 수는 없는 거죠. 미국 애들의 이 시스템은 보니까 망할 애들은 그냥 아무도 상관도 안 해요. 내버려둬요. 스스로 열심히 하는 애들을 그 내재적 동기가 죽지 않게 스스로 잘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평균은 우리나라만큼 높진 못하더라도 거기에서 세계적인 리더가 나올 수가 있는 시스템인 거예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가? 전 국민의 전반적인 평균을 올리는 것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아니면 그게 아니라 세계적인 리더가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한가? 그럼 무엇이 더 좋은가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다 생각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인공지능 시대에 리더가 나오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야지 우리가 리드를 할 수가 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갔어요. 그런데 가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LA가 홈레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홈레스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한데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시민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평균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화장실에 가잖아요. 그럼 화장실 변기가 너무너무 더러워요. 우리나라는 제가 화장실 가서 변기가 더럽다고 생각한 곳은 그냥 한강 고수부지에 주말 밤? 근데 우리나라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하잖아요. 네. 코로나 때도 국민들이 다 말을 잘 들었어요. 마스크 쓰라고 하니까 마스크 쓰고. 네. 근데 미국 애들은 이 비판적 사고를 잘해서 마스크 써? 그럼 왜? 라고 대답을 하고 마스크를 안 썼단 말이죠. 전반적인 시민의식이 높은 것을 내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안에서 내가 되게 그것을 누리면서 안전하게 살고 있으면서 또그 이 시스템을 내가 비판하는 것이 맞는가? 라는 그런 딜레마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교수님이 하신 말씀, 교육 철학을 굉장히 잘 실천하고 계세요. 구성주의는 답이 없는 거다. 근데 교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고 하시면 그것도 사실 모순일 수 있는데 끝까지 철학을 유지하시면서 네.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AI 시대가 되면서 우리나라는 어떤 교육을 좀 더 시켜야 될까요? 이제까지는 어느 정도 미래를 예측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진짜 네. 이제는 더 이상 당장 내년도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것을 애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유연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샘 알트만이 한 얘기가 있어요. AI 시대 제일 중요한 역량 3가지. 창의성, 비판적 사고력, 그건 당연히 들어가는 네. 거고, 세 번째가 뭐냐?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능력. 아,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많은 엔지니어들께서 쓸데없는 것도 많이 만드시거든요. 네. 사람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저런 걸 왜 죄송합니다. 만들었어? 네. 싶은 그런 것도 많이 만드시는데 많이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필요로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능력은 사실 정말 되게 중요한 능력이고 네. 이 세계에서 패권을 잡기 위해서 꼭 필요한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역량이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이름조차도 없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능력,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걸 뭐 앙트레프레너십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네, 앙트레프레너십이라기보다는 앙트레프레너십 교육 속에 네. 그런 것도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시긴 그렇죠. 하는데 더 포괄적일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제가 느낀 게 유연성 그리고 이 변화 앞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네. 어떻게 하면 기를 수 있을까요? 그거는 네. 지금 당장 네. 하시면 돼요. 지금 당장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나왔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뭐 정치, 사회 돌아가는 거 열심히 매일같이 체크하시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보고 있고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되게 궁금해졌는데 제가 여태까지 사실 게스트분들 많이 모셨는데 제일 바쁜 분이 교수님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스케줄이 막 엄청 차 있으시대요. 궁금했어요. 왜냐면은 교수님은 제가 보니까 챗GPT나 이런 거 관심 많으시고 엔비디아의 어떻게 보면 테크 콘서트죠. 거기도 가시고 책도 쓰시고 그다음에 유튜브 활동도 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활동들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빠져있는 게 뭐냐면은 케이팝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또 케이팝을 파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뭐를 하나 팔 때 거기에 미쳐가지고 한 맺힌 사람처럼 그렇게 네. 파대요. 네. 그래서 케이팝도 그냥 막 지난주에도 저 스트레이키즈 콘서트 갔다 왔거든요. 그러면 케이팝 가서 공연을 볼 때 그냥 단순히 막 이러고 보는 게 아니라 조명은 지금 어떻게 했고 저 사람들이 저 가수들이 지금 어떤 전략을 써서 이 대중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 밸런스와 리듬이 어떻게 되고 그럼 그것들을 가서 이제 다 제 머릿속에 넣고 막 분석을 해요. 네. 그러고 나서 그거를 제 수업에서 제가 적용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이 다 놀이인데 동시에 모든 것이 다 제 전공인 것 같은 그런 의미를 열심히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교수님들을 몇 분 이제 만나 보면은 다 성향은 다르신데 이런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공부해? 그러면 사실은 이거를 하면 내가 나중에 취직해 이게 아니고 그냥 재밌는 거야. 근데 그거를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교수님들은 그렇게 재밌어서 뭔가를 하잖아요. 그거를 꼭 써먹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짜 학생들이 배웠으면 좋겠다. 내가 구구단 열심히 외우고 하면 이런 사람을 이길 수 있겠냐. 이 사람은 그냥 배우는 게 재밌는데 이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어른들이 같이 고민하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려면은 걔가 좋아하는 걸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걸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래 계속 해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죠.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네. 왜냐면 그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수능이 안 나오니까. 그렇죠. 어느 순간까지는 하지만 자 이제 공부되니까 접어 이런 것도 많고요. 네. 저 우리 아들 포켓몬 카드 그냥 중고등학교 때까지 쭉 하라고 해야 되겠네요. 생각나서 최초 가장 답 없는 이야기로. 네.
많이 배웠습니다. 예. 네. 우리가 너무 답만 쫓아서 진짜 살려고 했던 게 아닌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일단 서울여대 대학원 에듀테크 전공은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오시고 그 다음에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오시고 교수님들도 지원하시는 분들도 아, 계세요, 정말요? 사실은. 네. 그럼 저도 가도 되겠네요. 교수님도 네. 오시는데요, 뭐. 저희는 이제 다양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직종에 계신 분들이 오시면은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기여를 하는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던 것들, 교육에 대해서 고민하시던 것들이 정리가 되고 머릿속에서 이제 구조화가 되고 답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나가시게 될 것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은 권정민 교수가 확인해 드립니다. 검색을 하시면 나오고요. 혹시 연구방법론이나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은 구독을 해주세요. 앞으로도 제가 많은 분야에서 뵐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하고요. 우리 저희한테도 혹시라도 이렇게 조언해 주실 게 있으시면은, 예, 바쁘시겠지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내공에 못 미쳐서 그렇지 교수님이 말씀하신 방에 되게 공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한테 되게 좋은 어떤 뭐랄까 용기를 주는 분이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네.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